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화물사업부 인수를 포기를 해서 향후 전략이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제조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화물사업 인수를 포기를 했고 현재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제가 좀 지켜봐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 처리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런 중국 노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주항공이 제주에서 베이징 노선 운항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공 같은 경우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유와 함께 저희가 향후 어떠한 대응 전략 짜는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제주항공 차트 좀 간단하게 지켜본다고 하시면 뭐 유가에 대한 우려라던가 아니면 환율에 대한 우려 등 여기와 더불어서 지수 전체가 좀 하락을 하면서 제주항공이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눈이 아프고 감기 걸려서 조금 표정 좀 이런 좀 양해 조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제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시아나 화물기 사업 부문의 인수 후보자로 선정이 되면서 실사를 진행 중이었죠. 그때 이제 공문 또는 보도라는 이제 해명이 좀 나왔었는데 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확진의 사항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봤던 부분이 이제 이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화물 실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공시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시면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 부분 실사를 진행을 했지만 4월 25일 목요일에 예정된 입찰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과 합병의 승인의 좀 전제 조건이었던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 매각은 제주항공에 떠나고 뭐 에어 서울이라던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에어 인천입니다. 에어 인천, 에어 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좀 3파전을 이렇게 좀 압축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안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물 사업 인수를 하지 않고 어떠한 부분을 노리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함께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사 결과 여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속력이 있는 인수 제안을 좀 준비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한 여기에 이어서 좀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중거리 그리고 단거리 여객 노선 위주의 자사 사업과 장거리 화물 사업의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이제 인수를 통한 사업 확장보다는 차세대 항공기 구매 도입 등 기단 현대화와 사업 다각화 등에 좀 투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요. 현재 계속해서 여객이 증가를 하면서 제주항공의 실적적인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항공기를 구매하거나 도입을 하면서 외형을 좀 확장할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들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이 도입과 더불어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외형 확장하고 수익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지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항공이 또 긍정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주항공이 중국 다싱을 시향을 하면서 제주에서 주 4회 운항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중국의 역에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해서 노선을 증가하면서 수익성을 좀 증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현재 LCC들 전체가 일본이라던가 아니면 동남아로 수익성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동남아의 항공사들, 저가 항공사들에 대한 경쟁이 좀 치열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수익성 확보가 좀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중국 노선을 또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일본 노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본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도 여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공급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일본 쪽은 좀 우려가 덜하지만 동남아 쪽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중국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항공이 이렇게 취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오전에 출발하고 오후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렇게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제주항공이 중국 노선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 무한 장자대 노선을 주 4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을 하고요. 또 26일부터 제주 시안 노선 주 2회, 그리고 이제 무한 옌지 노선이 주 2회 일정으로 좀 신규 취항한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중여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분기로 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여객이 641%좀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증가하는 기대는 바로 현재 상용 노선과 더불어서, 그리고 관광에 대한 이동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용 노선 좀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업무차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또 최근에 중장년층을 관심으로 관광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주항공도 여기에 좀 수혜를 입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주항공의 좀 신규 취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를 매각함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 좀 집중할지 함께 지켜봤고요.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조항 같은 경우에는 금이 이렇게 0.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대에서 조금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대에서 만약에 리스크적인 측면, 제가 말씀드리는 뭐 지수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환율 유가에 대한 측면이 좀 부각되면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지지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밑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방으로는 전 저점 부분까지 열려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여객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경쟁이 좀 더 덜한 이런 중국 노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앞서 저항을 받았던 6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그 위에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앞서 지지 저항을 받았고 장기 이동평균선 241선에 얽혀져 있는 이 부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항공이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을 포기한 이유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할지, 그리고 이 중국 노선에 대해서 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